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함께합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그리고 한 해 마무리하는 방송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재 편의점 점주 장유선 정치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예. 자, 취재 편의점도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라고 또 함께해 주실 우리 박지훈 변호사 만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한결의 우리 김남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1부 진행을 하고 2부에는 또 김규현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그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이 3시 반이니까 간 9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22일부터 뉴스다이브 시상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저희가 투표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설문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올해 가장 뜨거웠던 저희 출연자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투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케미를 보여준 커플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다이브에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을 또 남기는 난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그 뉴스다이브에 저를 제외하고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총 19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 19분이 모두가 후보였고 투표가 종료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3,500분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대박.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복 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설문에 참여해주신 3,500분 그리고 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신 이 동접에 함께 생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 영상 클립을 보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설문조사했고 오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각각 그 요일마다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날 결과가 막 바뀌었었어요. 네. 첫날은 이정주 기자가 폭주를 하니까 올라갔다가 또 우리 수요일 되면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 또 노영희 변호사가 확 올라가요. 저도 올라간 적 있어요? 올라가요. 그 내가 한 100번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고? 그날 그럼 좀 더 할 걸. 1등 할 뻔했네. 예. 와우.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지금 일단 집계가 됐기 때문에 결과 발표는 오늘 저희가 합니다. 다만 출연자 모두가 출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시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저희가 뭐 선물 조그만 거 준비했는데 요거는 그날 출연하실 때마다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께도 선물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방송이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말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4월 7일 날 이 방송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개월 탄핵 선고되고 바로 시작. 그렇죠. 4월 4일 날 선거니까. 4일 날 선고할 때 방송이 공식 런칭되기 전에 저희가 특별 방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날 특별 방송을 했는데도 아무런 홍보 없이 했는데도 제법 많은 동접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4월 7일 첫 방송부터 큰 뭐 문제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뭐 응원해주고 댓글 남겨주시고 뭐 어떨 때는 질타도 해주시고 했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5 뉴스다이브 시상식을 하면서 그 발표, 왜냐하면 이게 개인전이 있고 커플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등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1등 하신 부적절한 정도입니까? 아래는? 보니까 한겨레 기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김남일 기자, 우리 김환 기자, 맞춰볼게요. 권태호 실장, 그리고 최혜정 부국장, 황준범 위원 등등 16, 17, 18, 19 했던 것 같습니다. 맞췄어요 제가 또. 기만 15. 맞췄구나 또 내가 또. 씁쓸하네. 자,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진짜요? 4등 했죠. 4등. 등수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등은 아니에요. 그럼 네. 말하지 마요. 그냥. 순위에 들었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렇게
탄탄히 깔아줘야지 그 밟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그리고 우리 뭘 박주훈 본인이- 변호사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감사합니다. 결국 가장 최고의 활약을 해주신 패널 한 분은 바로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예.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 포효를 했던 것이 통한 것이 아닌가. 금요일 날 쫙 올라갔어요. 나올 때 발표를 할 걸 그랬다. 아니죠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은 휴방이고 금요일 날 노영희 변호사가 올 텐데 그냥 약간 한풀 죽은 그때가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커플상도 발표하면 커플상도 뭐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케미를 맞춰오셨던 분들이 이제 노짱자매라고 노영희 장유미 변호사 이 커플이 또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노영이 누나 예. 좋겠네. 노영희 변호사가 여기서 2관왕을 하셨어요. 야.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영희 변호사가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CBS 이정주 기자가 제법 앞서 나갔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마지막에 역전을 하는 그런 예.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뭐 조그마한 선물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등수에 상관없이 출연해주는 19분 모두에게 같은 선물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세 분도 방송 마치고 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시상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뉴스들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이 날이니만큼 한 해 뉴스 조금 정리하는 기분도 있고 현안 뉴스들을 중심으로 함께 연상되는 뉴스들 같이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서도 2025 뭐 다양한 뉴스들 정리한다라고 했지만 그 다른 방송에서도 보니까 시상식 많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뭐 올해의 주인공은 누구냐, 뭐 또 올해의 빌런은 누구냐, 뭐 최악의 인물은 누구냐 이런 것들 많이 뽑던데 저희는 어찌 됐건 소위 말하는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국민들 올 한 해 참 수고하셨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내란 극복하고 치러진 이 극복을 위해서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올 하반기는 거의 또 뭐 주도해갔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주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3일날 대선 치르고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지난 거 아니에요? 뭐 좀 짧게 평가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그렇죠. 매우 분주했고 어제 보니까 청와대 주변에 주민들 수제비집도 가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리고 또 올해는 내년에는 더 많은 동네 주민들 또는 기자들하고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새로운 정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업무 보고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예. 중앙정부 차원에. 그래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다 한다는 발표가 방금 전에 났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정말 혁신의 상징, 혁신의 아이콘, 그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혁신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얼마나 본인의 몸을 갈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출근하는 첫날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야근하면서 김밥 먹던 직장인과 똑같은 그런 그 대통령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 떨어졌어요. 신경 쓰여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진행자가 바로바로 붙이는 센스. 예. 하필이면 하트가 떨어졌네.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가 됩니다. 지난 6개월 보다 아마 앞으로 있을 4년 6개월이 더 스펙타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이 나올 것 같아서 취재하는 취재기자 입장에서 설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주훈 변호사는 짧게 참 하고 싶었구나 대통령. 많이 준비했고 하고 싶은 만큼 뭐 원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진짜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을 시켜야지 하기 싫은 사람 시켜놓으니까 술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정말 하고 싶은 첫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는 어쩌면 좀 준비했던 해라면 아마 내년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말씀하신 거 진짜 정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 점. 국가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말은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뭐 일을 해야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수사가 아니라 이후에
내란 이후에 드러나는 그 정부 운영 실태들을 속속들이 보면 아 진짜로 일을 안 했구나. 정말 술을 먹었구나. 정말로 제대로 마셨네. 막 이런 정보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짧은 6개월이었지만 실제 정부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구나를 보여준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효능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렇죠. 뭐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고, 각 부처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게 보이잖아요. 뭐 3실장이라는 분들도 수시로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 정치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국회를 쳐다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대통령실의 이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보이고 그 에이펙을 겪는 동안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약간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었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그 상기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부가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6개월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이프를 좀 좋은 걸 쓰면 좋겠어요. 계속 한결에. 하나씩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노린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구나. 좀 어설퍼요. 예. 아니, 그렇게 인정하기. 네. 지금 떨어지는 거는 강력 테이프를 좀 준비해 지금 주세요. 떨어지는 거는 동접자수가 떨어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2025년을 보내는 거고요. 그러군요. 지금 끝까지 남아 있는 애들은 2026년까지 가는 겁니다. 저러다 2026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런 일 없겠죠? 또 다른 멘트를 생각해내야겠죠. 이깁니다. 야 고현준 이깁니다. 방송 자제 잘한다 자, 고현준. 뉴스다이브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갑니다. 잘해.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예.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 보고 생중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대통령실의 브리핑룸에 카메라가 기자들을 향해서 달리고 이게 생중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고요. 그렇죠. 업무 보고가 생중계가 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내란 당일날 대통령이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라는 게 이 정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가감 없이 편집 없이 그렇죠. 보여주는 이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어제 국무회의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이 장관 지명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제 대통령이 파란색 빨간색 오색 빛깔 무지개 잡탕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한쪽만 사회를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극단으로 갔던 것이 바로 내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맞죠. 빨간색을 좋아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이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것이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냐 그들도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색깔이 섞여야 한다. 그런데 막 마구잡이 섞여가지고 잡탕밥 되라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오색 빛깔 무지개를 얘기하면서 파란색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맞는 말 같고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다며 뽑아줬잖아. 그건 또 난리를 쳐요. 해줘도 난리, 안 해줘도 난리.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면 모든 방해 세력으로 인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에 인사가 국민의힘에 뭐 발탁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뭐 국무총리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별다른 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강력하게 또 예컨대 이해운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아주 주축이나 막 핵심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전 난리를 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보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기도 하고요. 예. 뭐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요. 뭐 갖고 하지 말든가. 예. 시키줘도 날리고 안 해줘도 날리고. 예. 이거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맞는데 대통령 예. 말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어거지하고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야당을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대통령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예. 다만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른바 장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제 대통령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이제 사람들이 걱정할 중에 하나가 말을 뭐 엇박자내면 어떡할 거냐인데 생각해 보면은 저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장관 같은 경우 정말 재정 정책 측면에서 뭐 말 한테이도 안 듣고 여당 민주당에서 나가라 그럴 거면 뭐 이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충돌을 나라가 했었잖아요. 기재부의 나라입니까라는 예. 말이 그때 나왔었죠. 사실 이제 그거에 비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해운 이제 장관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고 어떤 관료 출신은 아니고 국회에 있을 때 기재부
잘 때려잡았어요. 무섭게 잘 때려잡았어요. 똑똑하고 일은 잘하거든요. 이게 성격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 잡는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리고 정보위 위원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자도 잡고 다 잡아요. 다 잡아 너무 피곤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일을 갖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고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밀어붙이는 양반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마 뭐 평가가 됐겠죠.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정말 홍남기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이게 대통령이 이 임명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재정이든 뭐든 그걸 다 정부 정책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조화를 시켜가야지는 이제 대통령이 좀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겠죠. 청와대 주변에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청와대 분위기 그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취재 그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죠. 예. 김밥 먹다가 저도 놀라가지고 아니, 그날 다들 놀랐어요. 그날 그 갑자기 없던 브리핑이 이제 일요일 날 그렇죠. 대체로 일이 예, 없는데 그래도 오후에 한 건 정도 있는데 갑자기 2시 20분에 한다 그랬다가 2시 반으로 바꾸고 인사한데 발표문에 보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미리 주거든요. 그 보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있어서 다들 이렇게 김성식, 이해훈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이제 조정식 의원에 대한 거였는데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분이었죠. 대통령실 물어보니까 홍보수석조차도 1시간 전에 명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후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3실장 가운데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을 제외한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은 모르고 있었을 거다. 완벽히 철통 보안이고 그리고 이거 누가 추천했냐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다 누구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고위 관계자 통해서 대통령께 직접 좀 물어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통 보안으로 가져가려는 대통령의 의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 왜 이해훈이냐 이거에 대한 기자들이 분석도 많이 하고 저도 취재도 많이 했는데 기재부하고 경제학계를 취재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관료들은 절대로 정치인 말을 듣지 않아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인들은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료들 입장에서는 관료들 입장에 책임지지도 못할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폄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기재부에서는 이 2차관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과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쓰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것은 아마 홍남기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켜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로봇 태권보이 안에 0이 넣으면 0이 철수 넣으면 철수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나야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일종의 자신감의 발휘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해훈 장관에 대해서 그 여권의 다수의 분들이 그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해훈 후보자의 기본 철학은 확장 재정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 재정론 오히려 론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으니까요. 그렇죠. 퍼주기 예산 뭐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산무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퍼주기로 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뭐 유럽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미처럼 된다 막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본인의 갖고 있는 재정 철학 가치관을 이재명 정부의 철학하고 같이 맞춰서 갈 수 있겠냐. 이제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으니 그것은 청와대 안에 있는 인력 구조인데 재정기획 비서관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처음 생겼어요. 예. 근데 여기에 맡고 있는 류덕현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후보 캠프 시절부터 결합돼서 그렇죠. 활동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키는 여기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훈 후보자가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이 팀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소간의 논쟁은 있겠으나 그러니까 둘 다 경제학자 출신이고 한 분은 진보 한 분은 보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는 한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양자의 입장에서 끝날 때까지 피 터지게 논쟁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라.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 그리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판단과 그림 속에서 정책은 가져가는 거고 제가 오늘 취재하면서 재밌는 뭐랄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보면 정책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센 정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훈이라는 포석을 왜 놨을까? 그냥 무슨 뭐 저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해요. 아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세게 보니 세 가지야. 1번
여성 30%, 여성이 없잖아. 여성 예. 30%. 2번 통합 이미지. 3번 전문성. 세 가지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분들은 국힘 흔들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힘 고사.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다. 다음 포석이 누가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 거다. 벌써부터 지금 뭐 시중에 떠도는 예. 얘기들은 많은 거니까 되게 나오죠. 뭐 조경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전 시장 얘기도 있고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등등.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설레발 치고 아, 있잖아요. 자기 그래서- 연하장 받았다고 나한테 왜 보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장을 받은 것을 SNS에 올리면서 SNS에 이렇게 고도의 심리전인가? 무섭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전직 의원들한테 다 보냈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너만 받은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4만 5천 명한테 보냈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저희 출연한 박영식 평론가도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